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은 몰랐고,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이렇게 깽판 칠 줄은 몰랐으며, 대한민국 종편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이렇게까지 판칠지 몰랐고,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잘 속을 줄은 몰랐으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다단계가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지 몰랐고, 사람들 목숨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으며,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간간히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도 조중동과 보수 기레기들의 소설 한 편에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기레기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렇게 막 나가던 정부에 대해서는 바른말 한마디 못하던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보장된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만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리이기 때문인 거죠. 덜 떨어지고 미숙한 한국 언론과 검찰의 자화상이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들의 민낯, 오로지 조회수와 부스팔이, 돈벌이에 혈안된 언론과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남아온 정치 검찰의 현주소인 겁니다. 대구지검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영장 반려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의성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이제 반려했다고 보도됐던데 근거를 보강하라는 보강 지시가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사회 통념보다는 검찰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3일 드디어 윤석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소리도 안 들리게 잠잠히 있어 윤석열 청장이 해외로 휴가 간 줄 알았는데요.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1년여 가까이 검찰공화국으로 몰고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린 검찰. 그랬던 검찰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며 전면에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그리고 현 정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이중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의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는데요.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안 수사 중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적 재난 위기를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신도 명단을 허위, 조작, 은폐하려는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 거죠? 대한민국 검찰이 맞습니까? 스스로 수사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수사를 막아서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확인됐고 이들의 은폐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걸 방관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 수사 등을 놓고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12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이 고발건도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 어처구니 없게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의혹을 받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참 이상한 검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는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그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화로 가장 많은 막았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도 없고 기치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무엇을 뒤에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도 분별력도 없는 거죠. 오로지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사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장 먼저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는데요.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로 박능우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대정부 권고안을 내고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했다가 미래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같은 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강경화 박양호 장관을 고발한 사건 역시 형사 일부에 맡겨졌습니다. 이 단체는 외교부가 출국 전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외교부가 대한민국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닌 확산 방지 및 치료 국가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보다 안일한 태도와 조치 대처로 대구 및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양호 장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 보도를 공포의 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과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보수 구구단체로 줄곧 반정부 시위와 고소고발을 이어온 단체입니다.
이 위중한 국가재난 상황 앞에서 정광석화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을 먼저 수사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법고시 구수의 그 알량한 머리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을 쥐하려니 아무래도 무리가 온 듯합니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이 일을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